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은 지급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및 경력 산정 방법, 지급 사례, 근속수당 변경 과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령받고 근무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한 분이 신규 발령을 받고 학교에 전입을 왔고 전임 경력이 있다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일단 받기는 했는데 전임 경력은 무엇에 영향을 주는 건지 몰라 옆에 계신 계장님께 물어보니 전임 경력을 반영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속수당이요? 그게 뭐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속수당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근속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수당은 다음에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첫째, 지급 직종에 해당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직종은 우측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 직종의 교육공무 직원이 해당되고요. 또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조리, 사무운영 이렇게 7개 직렬 지방공무원의 휴직, 결혼 등으로 인해 채용된 대체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그 외의 직종의 경우에는 소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둘째로 재직 중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요. 2015년 2월 28일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질병휴직 및 간병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자에게도 지급합니다. 셋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임 경력을 포함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구 육성의 직원, 위탁 및 용역근로자 등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이나 질병, 간병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특수운영직군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속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데요. 근속연수가 만 1년인 대상자에게는 39,000원을 지급하고 근속연수가 1년씩 증가할 때마다 39,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속연수가 만 2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근속연수 만 21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근속수당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나서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에 경력 재산정을 하게 됩니다.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의 신분 변동이 있을 때와 월 중에 지급 기준을 충족할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에는 전액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지급 대상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경력 산정일 및 경력 재산정일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산정 및 경력 재산정과 관련하여 2023년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23년 5월 2일부터는 경력 인정 휴직 중에는 휴직 중이더라도 경력 산정 및 경력 재산정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럼 경력 인정 휴직에는 어떤 휴직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자료에 있는 내용을 통해 정리해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은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는 전임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데요. 직종과 관계없이 경기도 교육감 및 타시도 교육감 소속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국립 유초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됩니다. 방학 중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학기 중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방학 중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에는 학기와 방학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방학기간을 포함한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이 경력기간에 포함되지만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04년 이전에 채용된 직원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장애 휴업기간 등은 경력기간에 포함합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 경력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합니다. 전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력도 있는데요. 기간제 교사, 인턴 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 대체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과 위탁, 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할 때는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을 모두 합산한 후 일 단위를 절사한 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이 5년 4개월 29일이라면 일 단위를 절사하고 5년 4개월만 경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임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을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경력증명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된 경우 만 60세 미만의 전임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근무 경력에 한정하여 경력을 산정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의 근무 경력만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하였을 때 근속연수가 만 1년 이상이 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 달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채용 당시 주 40시간으로 근무한 전임 경력이 만 1년인 A 행정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A 행정실무사님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행정실무사니까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 재직자니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로 무기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경력을 포함하여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전임 경력이 만 1년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A 행정실무사님은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인 2023년 4월부터 근속연수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39,000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2023년 4월에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2024년 4월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서 경력 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월 1일자 또는 7월 1일자인 경우에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되고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인 경우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경력 재산정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A 행정실무사님에게 지급 기준을 충족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력 산정일은 2023년 4월 1일이 되고 4월 1일 이후에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일자가 7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A 행정실무사님의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근무하는 동안 휴직을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합산하여야 할 경력 등이 없다면 A 행정실무사님에게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달은 2024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채용 당시 주 40시간으로 근무한 전임 경력이 만 1년인 B 행정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B 행정실무사님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행정실무사니까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 재직자니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로 무기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전임 경력이 만 1년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B 행정실무사님은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인 2023년 4월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요. 월 중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 4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39,000원에 2023년 4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을 모두 더해준 일수를 곱해주고 이 값을 2023년 4월의 유급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2023년 5월부터는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39,000원 전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채용 당시 주 40시간으로 근무한 전임 경력이 6개월인 C 조리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C 조리실무사님의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은 전임 경력 6개월을 포함하여 신규 채용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11월 10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2022년 11월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2년 12월부터는 근속수당 만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인 39,000원을 전액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C 조리실무사님에게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이 시작된 2022년 11월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일자는 1월 1일이 되므로 C 조리실무사님의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근무하는 동안 휴직을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합산하여야 할 경력 등이 없다면 2024년 1월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채용 당시 주 40시간으로 근무한 전임 경력이 만 1년인 D 대체 조리실무사님에게 계약기간 동안 근속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D 대체조리실무사님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보니까 D 대체조리실무사님은 5가지 근속수당 지급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네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서 근속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채용 당시 2군데에서의 전임 경력이 있는 이 행정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이 행정실무사님은 한 곳에서는 주 40시간으로 1년 근무했고 다른 곳에서는 주 15시간으로 6개월을 근무했네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했던 1년의 기간은 그대로 경력에 합산하면 되겠고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전임 경력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인 6개월에 15시간을 곱해주고
40시간으로 나누어서 경력기간을 계산하면 2.25개월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 행정실무사님의 전임 경력을 모두 합산하면 1년 2개월하고도 7.5일이 나오는데요. 전 근무지 경력을 모두 합산한 후 1단위는 절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정실무사님의 최종 전임 경력은 1년 2개월이 됩니다. 2023년 3월 1일에 채용되면서 근속연수가 만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 3월부터 근속연수 만 1년에 해당하는 금액 39,000원을 지급하면 되겠고요.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F 초등보육 전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2022년 3월 1일에 신규 채용되었는데 전임 경력이 없다면 신규 채용일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3월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F 초등보육 전담사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을 하면 근속연수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39,000원에 F 초등보육 전담사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인 30시간을 곱해주고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처음 근속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며 채용 당시 주 30시간으로 근무한 전임 경력이 만 1년인 G 초등보육 전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얼마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전임 경력을 보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력기간이 1년이 있네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전임 경력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해보면 경력기간이 9개월이 되겠고 3개월 후에 근속연수가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2023년 6월에 근속연수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G 초등보육 전담사님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처음 지급하기 때문에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7월 1일이므로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에 정년퇴직을 한 H조리실무사님이 병가 대체직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H대체조리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대체조리실무사님이 2023년 3월 1일에 정년퇴직을 했다면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만 60세가 되었을 겁니다. 만 60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무 경력에 한정하여 경력을 산정하고 산정한 경력의 근속연수가 만 1년 이상일 때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4월 3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23년 3월 1일 퇴직 이후 근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 경력은 만 1년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없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I 행정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지침대로라면 2019년 4월에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나 I 행정실무사님에게는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2019년 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I 행정실무사님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한 시기에는 지금처럼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나서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최초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만 1년 이상이 되어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이 2019년 4월인데 근속수당은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4월에는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2019년 4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시점이 2019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2019년 7월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근속수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의 변경 과정을 거치다 보니 누군가의 근속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알았을 때 지난 근속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근속수당의 변경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 재산정은 학교의 경우 3월 1일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명칭이 장기근무 가산금으로 변경되었고 근무년수 산정 시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전임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3월 1일뿐 아니라 9월 1일에도 경력 재산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근무년수를 산정할 때 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임 경력뿐 아니라 타시도 교육감 소속 전임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지급 기준일이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기준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되었고 경력 재산정일도 변경되었는데요. 1월 1일자 또는 7월 1일자로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경력을 재산정하고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로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경력을 재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명칭이 근속수당으로 변경되었고 전임 경력을 포함한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전임 경력을 포함한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지급 기준이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재직 중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로 변경되었고 대체직 근로자에게도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최초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고 2018년 9월 1일 이후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국립 유초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임 경력도 인정해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이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되든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그 달부터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력 재산정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에 하도록 했고 신분 변동이나 월 중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3월 이후 변경된 지침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요. 2023년 5월 2일부터 경력 인정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경력 산정 및 경력 재산정을 하도록 변경된 것 이외에는 2021년 3월 이후의 지침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근속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